어서와. 오늘도 명제 파트의 내용을 다룰 건데, 오늘 할 내용은 명제의 역과 대우. 이 대우가 무슨 뜻이에요? 역자는 여러분들도 알 거야.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바꿀 역자거든. 근데 대우라는 거는 그 옛날에 우리 큰 대기업 이름 대우, 요 대우가 아니고 대우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어휘라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야. 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는 왜 색칠 안 해줘요? 이는 예전에는 다뤘었는데 얘가 별로 중요성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안 다뤄. 해서 소개만 해주고 넘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면 돼.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대우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중요하냐면 역과 대우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쓰기 위해서거든. 증명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주어진 명제를 그대로 증명하기 조금 곤란할 때 그 명제의 대우로 증명한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배우는 거야. 첫 번째, 하나의 명제를 제시해 볼게. P이면 Q이다. P가 가정의 역할, Q가 결론의 역할, P라고 가정한다면 Q가 된다라는 조건들을 두 개 이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P이면 Q이다 해서 얘들 자리를 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리를 바꾸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원래 주어진 명제와 이 명제는 가정과 결론 사이에 자리만 바뀐 거거든. 바뀌다. 자리를 교환한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역이 되는 거야. 아까 역자가 바꿀 역자라고 그랬잖아. 자리를 바꾸었다 해서 주어진 명제와 이 명제는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상태라서 서로의 관계가 역인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의 역을 말하라 그러면 얘를 말하면 되고 또 얘를 자리 바꾸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명제의 역을 말하라 그러면 얘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이 명제를 부정해서 한번 써볼게. 얘도 부정해버리고 얘도 부정을 한번 해보자. 즉 이렇게 쓴다는 거지.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고 부정해서 써버리면은 이 명제와 이 명제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이 관계를 2라고 그래. 2. 얘와 다른 거 이거, 얘와 다른 거 이거. 다를 리짠가? 근데 이게 지금은 2라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얘와 얘를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쓰면 2다 라고 가볍게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역의 2를 한번 써볼까? 이 명제의 2를 쓰면은 얘 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나오지. not Q이면 not P이다. 그래서 이 명제와 이 명제 사이의 관계가 2가 되는 거야. 얘 2가 뭔데? 요 명제. 요 명제 2가 뭔데? 요거. 낫에 또 낫을 하면은 원래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명제와 이 명제 사이가 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아, 서로 역의 관계구나. 자리가 가정과 결론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올 거야. 잘 봐. 이 역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우라는 거야. 대우. 대우라는 관계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얘랑 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역 한 번 하고 이 한 번 했을 때가 대우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역 한 번 하고 이 한 번 하면 대우가 되거든. 서로가. 즉 주어진 원래 명제가 여기 있어. P면 Q이다. 이 명제의 대우가 누굽니까? 뭡니까? 물어보면은 이렇게 조건도 부정하고 가정과 결론의 자리도 바뀌어 있는 이 상태가 대우가 되는 거야. 달리 말해서 이 명제의 대우가 누굽니까? 물어보더라도 그럼 자리 바꾸고 부정해버리면 얘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의 대우를 말하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들 자리를 서로 바꾸고 그리고 서로 부정, 낫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P가 가정으로 가서 낫 P, 즉 낫 P가 되고 Q가 결론으로 가서 낫 Q, 즉 낫 Q가 되고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는 대각선에 있는 이 명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뭐 연습 하나 해볼까? 낫 P이면 Q이다. 이렇게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하시오. 그러면 누가 되냐면 얘 둘이 일단 자리 바꾸는데 그럼 Q가 먼저 오는데 부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얘가 나중에 오는데 결론으로 가는데 낫을 닫아야 돼. 부정을 해주니까는 낫의 또 낫은 원래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아마 살면서 대우라는 어휘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써본 적은 없을 거예요. 뭐 선생님도 대우라는 말을 살면서 수학 말고는 쓴 적이 거의 없거든. 아마 기억이 안 나. 안 썼을 거야. 수학 하다 보니까 쓰는 거지. 그래서 얘가 대우관계다. 실제로 얘를 하나 들고 넘어가 볼까? 자, 이런 명제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4이다? 우리 사이다? 사이다 하면 이건데? 미안. 저희 x는 2면 가정이고 x제곱은 4이다 결론인데 이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역 한번 써볼래? 쓴 거 한번 비교해볼까? 역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다 그랬으니까는 얘가 먼저 오면 되겠지? x제곱이 x제곱이 4이면 그 다음 얘가 나중에 온다 그랬지? x는 2이다. 얘가 0이 되겠고 더 중요한 거 대우 한번 써볼래? 써놓고 실제로 써놓고 비교하라 그랬다. 그냥 멍하게 보고만 있으면 공부 안 돼. 능동적으로 해야 돼. 자, 대우는 얘가 먼저 와야 되는데 얘가 오긴 오되 얘를 부정해야 돼. 그래서 순서는 얘가 맞는데 얘를 부정해서 써야 돼. x제곱이 4이다니까는 이지 않다. x제곱이 4가 아니면 이거이면 이제 순서는 얘가 맞아. 가정 A 뒤로 가는 게 맞는데 얘를 부정해야 돼. x는 2이다니까 2가 아니다. 이거 2다. 이렇게 부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쓰면은 주어진 명제고 그 명제의 역이 되고 그 명제의 대우가 되는 거야. 물론 이 역과 대우 사이의 관계가 뭔데 물어본다면 2가 되겠지. 가정을 부정했고 결론을 부정했고 순서는 그대로니까. 근데 꼭 이까지는 꼭 알 필요는 없고. 그리고 요 명제들의 참 거짓도 한번 판별해 볼까? x가 2라면은 걔를 제곱하면 4가 되나? 2의 제곱은 4. 참이지? 얘는 참인 명제가 주어져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역은 보자. x제곱이 4이면 x는 얼마라고 해야 되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 2밖에 안 나왔잖아. 꼭 2라는 건 아니잖아.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 다음에 대우 x제곱이 4가 아니면 x제곱이 4가 아니라는 말은 x가 뭐는 아니라면 2도 아니고 x는 마이너스 2도 아니라는 거지. 2거나 마이너스 2면은 제곱에서 4가 돼버리니까 4가 안 됐다는 것은 2나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거거든. x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x는 2가 아니다. 나와 있네. 맞는 말이네. 되겠어? x제곱이 4가 아니라는 말은 x가 2나 마이너스 2가 될 일이 없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결론이 뭔데? x는 2가 아니다. 맞는 말이잖아. 2가 아닌 상태였잖아. 애초에.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은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원래 주어진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 있지. 원래 주어진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참과 거짓이 항상 똑같아.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은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고 원래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은
그 명제의 대우도 거짓으로 나와. 그래서 이 대우를 증명할 때 쓴다는 거지. 왜? 주어진 명제 그대로 증명하기에 조금 곤란한 경우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그 명제의 대우를 써놓고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우가 참이다 나왔으면은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대우가 거짓으로 나왔으면은 원래 명제도 거짓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역은 항상 반대가 되는 거예요, 참 거짓이? 그건 몰라. 명제마다 역이나 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참일 때 같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때 같이 거짓일 수도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얘처럼 참인데 거짓, 뭐 거짓인데 참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역과 이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명제와 참 거짓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때에 따라 달라. 만들어 놓고 판단해 봐야 돼. 하지만 원래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대우가 중요한 이유가 원래 명제 가지고 바로 증명하기 힘든 경우에 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서 결론을 원래 명제에 갖다 붙일 거다. 그래서 대우가 중요한 거야. 참 거짓이 똑같다. 그러면 원래 명제와 대우는 왜 참 거짓이 똑같은데요? 궁금할 수 있잖아. 한번 볼까? 이 조건에 진리집합을 라지피라고 하고 Q라는 조건에 진리집합을 라지Q라고 했을 때 얘가 참이라는 말은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되겠나? 얘가 성립한다는 말은 얘들의 여집합을 따져보면 포함관계가 반대로 되겠지? 뭐 이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해주더라도 전체 집합이 있는데 Q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P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P가 Q에 포함된 거지만 여집합 길이를 따져본다면 P의 여집합은 여기 안에 요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거든. Q의 여집합은 요 바깥에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보다는 훨씬 더 넓거든, 영역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바깥의 거를 포함하고 있거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진다 그러면 여집합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린다. 근데 얘를 명제 표현으로 바꾸면 P의 여집합은 not P에 해당되는 것이고 Q의 여집합은 not Q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쪽으로 입을 벌렸으니까 뚜껑이 일로 와야 되겠지? 이쪽으로 이렇게. 이러한 명제가 한 개 만들어지겠지? 근데 우리가 요거를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모양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얘를 먼저 쓰고 not Q 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쓰던 대로 화살표를 이렇게 쓰지 않고 오른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쓰면은 not Q이면 not P다 써지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게 P이면 Q이다 이 명제의 진리집합이었잖아.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 거다.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 건데 얘랑 얘는 같은 말이다. 즉 이런 명제가 참이라는 말은 이 명제 또한 참이다. 왜? 똑같은 거니까. 지금 같은 건데 표현만 다르게 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표현이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니까 참이면은 똑같은 내용이라서 항상 참이고 거짓이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이 거짓이 돼줘야 한다는 거지. 되겠어?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깔끔하게 좀 적어볼게. 자, 이렇게 처음에 주어진 명제는 P이면 Q이다가 주어진 건데 얘들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포함관계. 근데 이 집합들의 여집합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포함관계가 달라지는 거고 얘를 다시 명제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다. 해서 결국 처음에 나왔던 명제랑 이 명제는 똑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원래 주어진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참과 거짓이 항상 같다라는 거야. 하나만 더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마지막 내용은 3단 논법. 몇 단 논법? 1단, 2단, 3단 할 때 3단 논법. 생 같은 경우에는 철학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철학 수업을 좀 많이 들었어. 그 쌤이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매 학기마다 그 교수님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막 들었단 말이지. 철학을 하다 보면은 늘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라는 문장이 한 개 나오고 그 아래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오고 마지막 문장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라서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얘도 죽는다. 이제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론 맺는 이러한 논법을 만들어낸 게 있거든. 그걸 보고 3단 논법이라 그래. 그래서 이것처럼 명제도 이런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해. 뭐냐면 이런 게 있어. PQR이라는 세 개의 조건이 주어질 거거든. 근데 얘가 성립해.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얘 두 가지가 모두 참이라면 그 다음 주어지는 명제인 P이면 R이다. 얘도 참이라는 거야. 참참이면 얘도 참이라는 거야. 왜 이런 걸 써먹겠니?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의 한 방법으로 써먹기 위해서. 봐봐. P이면 Q이다. 얘들의 진리집합을 나타내볼까? P, Q 요런 포항관계 얘가 성립한다 그랬고 Q, R 이런 포항관계 성립한다 그랬지? 그러면 그림을 대충 그려봐도 R이 요렇게 있고 그 안에 R 안에 Q가 있겠지. Q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Q 안에 P가 있다 그러네. Q 안에 P가 있다 그러네. 이렇게. 그럼 당연히 P와 R의 포항관계는 R이 제일 크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결론이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줄줄줄 이어보잖아.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그럼 결론이 뭔데? 물었을 때 결론은 P이면 쭉 진행돼가지고 R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시작의 조건과 그 다음에 얘를 마무리라 그럴까? 마무리. 끝맺음 짓는 이 조건을 찾아내라는 거야. 문제에서는 이제 그런 연결하다 보면은 이게 되니 안 되니 이걸 따질 거거든. 이렇게 시작됐으면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이까지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 그거를 밝혀내면 돼. 이제 예제 문제 한 개만 풀어봐도 아마 감이 올 거야. 예제 문제 하나 해볼게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명제가 주어진 상태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주어진 두 개의 명제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얘가 둘 다 참이래. 그럼 얘가 참이라는 말은 무엇도 참이라는 말과 똑같냐면 이 명제의 대우 대우도 참이다. 그럼 누가 대우인데? 얘를 먼저 쓰는데 부정해서 not q 그 다음에 얘를 나중에 쓰는데 부정해서 not p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쓸 건데 부정해서 q 얘를 나중에 쓸 건데 부정해서 r 해서 두 개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주어진 명제가 두 개거든. 이 두 개의 명제 참입니다 주어졌지만은 참인 게 두 개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또 대우가 두 개 주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야. 총 4개의 연결고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서 출발점에 해당하는 게 누군데? P, not R, not Q, Q. 얘들이 출발점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시작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쭉쭉쭉 이어보자. 첫 번째, P이면 다시 P이면 Q이고 그 다음에 Q이면하고 쭉 가보고 싶거든. 출발점에 Q가 있잖아. 그럼 이거 써먹는 거지. Q이면 또 뭐다? R이다. 얘도 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R이면 그 다음에 되는지 보려고 했더니 출발점에 R이 없지 더 이상. 그럼 얘는 여기서 끝.
두 번째, not R이면은 not Q이다. not R이면 not Q이다. 그리고 not Q에서부터 또 갈 수 있는지 봤더니 여기 있네. not Q이면은 not P다가 되는 거네. not Q이면 또 연결되는 게 not P이다. 그다음에 not P이면 또 되는지 봤더니 not P이면 하고 출발하는 것이 없지. 그럼 여기서 끝. 그다음에 not Q이면 not P다. 이건 방금 했고 Q이면은 R이다. 세 번째, Q이면 R이다. 그러면 R이면 또 뭐 되는지 봐야 돼. 그럼 R 봤더니 R이 없네. 끝난 거네. 그럼 얘는 원래 주어진 명제랑 똑같은 명제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지. 그러면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1번을 통해서 이제 이게 3단 논법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3단에 걸쳐가지고 증명된 게 뭐냐면 P이면 R이다. 얘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출발점이 not R인데 결론이 도착점이 not Q야. 해서 not R이면 not P네. not P이다. 얘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봐봐. 주어진 명제는 한 개에 두 개야. 근데 자동으로 그 명제들의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이게 두 배가 돼버렸어. 아, 이 네 개의 명제가 다 참이구나. 그런데 연결하면서 또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게 나왔다는 거지. P면 R이다. 나달이면 not P이다. 얘도 나왔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얘와 얘는 얘 둘 사이는 또 그 대우의 관계네. 그래서 다 원래 명제가 나와지고 그 명제의 대우가 나와지는 것처럼 명제 3개 플러스 그 명제들의 대우 3개에서 총 6개의 명제가 참이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참이 아는 것은 그 나머지 고르면 되겠지. 3단 논법은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주어진 명제 있으면은 그 명제 플러스 그들의 대우 해서 2배로 불릴 것이고 그리고 시작점이 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계속 쭉쭉 이어주면 돼. 시작점이 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쭉 이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시작이 안 되고 얘가 시작이 안 되면 끝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과 끝을 이어가지고 명제를 써주면은 또 그 명제가 되는 거지. 또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말은 당연히 이 명제의 대우도 성립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3단 논법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뭐냐면 요거거든. 명제의 이 대우인데 이는 그냥 듣고 아 이거구나 하고 넘겨버리고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역과 대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은 역지사지 해서 바꿀 역자. 뭘 바꿀 건데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꿀 거다. 바뀌었으면 역이다. 근데 그들이 또 부정이 되어 있잖아. 위치도 바뀌고 부정도 되어 있어. 그러면은 대우라고 부르는 거야. 대우. 그래서 대우가 중요하다. 왜 중요한데요? 증명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지? 왜 똑같은데? 원래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 그러면 포함관계가 성립할 것이고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 얘가 성립한다는 말은 여집합의 포함관계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를 다시 진리집합 요거를 다시 명제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니까 처음 주어졌던 명제랑 얘랑 같은 내용이다. 해서 얘가 명제면 얘가 대우고 얘가 명제면 얘가 대우고 서로 똑같은 거니까 참거지 또 서로 같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3단 논법 1단, 2단, 3단으로 나누어서 증명할 거야. 3단 논법. 그래서 얘 두 개 성립하면 결론이 뭔데? 이런 명제가 또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야. 얘도 포함관계로 따져보면은 당연히 성립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건데? 이렇게 명제가 주어지면 그 명제들의 대우도 쓰고 그래서 두 배수가 성립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쭉쭉 이어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오늘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혹시나 어려우면 누구에게도 상관없어. 친구, 뭐 선생님, 뭐 부모님은 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수학 공부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까먹고 잘 모르실 수가 있어. 그래서 친구나 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누구에게나 모르면 물어봐. 물론 책을 찾아보고 알 수 있으면 좋고 인터넷 검색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모른 채로 지나가지 말고 꼭 물어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정리가 잘 되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는 인출이
잘 돼.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인출 실패라 그래가지고 아 내가 분명히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을 시켜놨는데 이게 잘 안 꺼내져. 막 헷갈리고 막 서섞여가지고 차곡차곡 잘 정리되어 들어가야지 나중에 꺼낼 때 필요한 게 탁탁탁 찾아지거든. 그렇게 하려면 이해를 하고 정리해야 돼. 알겠지? 이해와 암기 이게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더 다져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